2019년 1월 알래스카 데날리 국립공원 외곽지역. 영하 40도의 극한 추위 속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남성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적인 외침은 곧 거센 눈보라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그와 함께 실종된 것은 6년을 함께한 시베리안 허스키 아발란치였습니다. 새하얀 털과 푸른 눈을 가진 40kg의 거대한 수컷이었죠. 12일 후 구조대가 그들을 발견했을 때 입에서 나온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느님 맙소사.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눈 속 깊은 곳에서 발견된 것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한 남성이 살아있었고 그를 감싸고 있던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주인을 지킨 개의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은 실화입니다. 알래스카의 죽음의 추위와 맞선 12일간의 사투. 그리고 인간과 동물 사이에 믿을 수 없는 유대가 만들어낸 기적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이클 톰슨 34살. 시애틀에서 야생동물 사진 작가로 활동하던 그에게는 평생의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데날리 국립공원 근처에서 야생 늑대 무리의 겨울 사냥을 촬영하는 것이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과의 계약이 걸린 중요한 프로젝트였습니다. 2019년 1월 15일 이른 아침 시애틀 공항은 평소보다 분주했습니다. 마이클은 거대한 여행 가방 2개와 함께 알래스카행 비행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특별한 화물칸에서 막 나온 게 운반용 케이지가 있었죠. 드디어 왔구나, 아발란치. 케이지 안에서 나온 것은 장엄한 시베리안 허스키였습니다. 아발란치는 6년 동안 마이클의 파트너였습니다. 사진 촬영 여행을 함께 다니며 각종 위험으로부터 마이클을 지켜주던 든든한 동반자였죠. 앵커리지 공항에 도착했을 때 바깥 온도는 영하 25도였습니다. 대부분의 개들이라면 움츠러들 만한 추위였지만 아발란치는 오히려 활기를 띠었습니다. 시베리아가 고향인 그에게는 이런 추위가 익숙했거든요. 마이클은 2주간의 캠핑을 위해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영하 50도까지 견딜 수 있는 전문 침낭, 2주치 식료품, 정밀한 카메라 장비들, 그리고 아발란치를 위한 고칼로리계 사료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알래스카는 아무리 준비된 자에게도 가혹합니다. 특히 1월의 알래스카는 지구상에서 가장 생존하기 어려운 환경 중 하나죠. 1월 18일 마이클과 아발란치는 데날리 국립공원 외곽지역에 도착했습니다. 허가받은 지역에서 약 24km 떨어진 곳에 베이스 캠프를 설치했습니다. 사방이 끝없는 설원이었고 가장 가까운 마을까지는 차로 3시간 거리였습니다. 완벽한 장소야. 여기서 늑대들을 기다려보자. 마이클이 말했을 때 아발란치는 주위를 둘러보며 경계심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야생의 냄새를 맡았던 것입니다. 그의 본능이 뭔가 위험하다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첫 3일간은 순조로웠습니다. 마이클은 멀리서 늑대 무리의 흔적을 발견했고 몇 장의 사진도 촬영했습니다. 아발란치는 충실한 파트너로서 주변을 경계하며 마이클의 안전을 지켰죠. 하지만 1월 21일 아침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1월 21일 오전 7시. 마이클은 평소와 같이 일어났습니다. 바깥 온도는 영하 30도였습니다. 알래스카 기준으로는 평범한 아침이었죠.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아발란치가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고 있었거든요. 텐트 주위를 계속 맴돌며 신경질적으로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그의 파란 눈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왜 그래, 아발란치? 뭔가 있니? 마이클이 물었지만 아발란치는 대답 대신 더욱 불안해했습니다. 동물들은 기상 변화를 인간보다 훨씬 빠르게 감지합니다. 아발란치가 불안해한 이유는 곧 밝혀졌습니다.
오전 11시경부터 하늘이 급격히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알래스카의 1월은 하루 중 5시간만 햇빛을 볼 수 있는데 그마저도 두꺼운 구름에 가려졌습니다. 바람이 서서히 거세지기 시작했고 공기 중에는 눈의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휴대용 기상 라디오를 켰습니다. 긴급 기상 경보입니다. 데날리 지역에 블리자드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풍속 시속 130km, 기온은 영하 45도까지 떨어질 예정입니다. 모든 야외 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시속 130km의 바람은 사람을 쉽게 날려버릴 수 있는 위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그가 가장 원하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이클이 그토록 기다리던 늑대 무리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블리자드 속에서도 그들의 웅장한 하울링이 메아리 쳤습니다. 이것이 마이클의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전문 사진 작가로서의 본능이 생존 본능을 압도한 순간이었죠.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어. 마이클은 방한복을 입고 카메라를 들고 텐트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발란치는 불안하게 짖으며 주인을 따라갔습니다. 그의 본능이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었지만 마이클을 혼자 둘 수는 없었습니다. 블리자드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바람은 마이클을 넘어뜨릴 정도로 강했고 눈은 얼굴에 바늘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늑대들의 울음소리를 따라 점점 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30분 후 마이클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휴대용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은 위성 신호를 잡지 못했고 나침반조차 눈보라 때문에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완전히 길을 잃었습니다. 오후 2시 30분. 마이클과 아발란치는 완전한 화이트아웃 상태에 빠졌습니다. 하늘과 땅의 경계가 사라진 백색의 지옥이었습니다. 위아래도 분간할 수 없고 방향 감각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화이트아웃은 알래스카에서 가장 치명적인 현상 중 하나입니다. 경험 많은 탐험가들도 화이트아웃에서는 불과 몇 걸음만 잘못 걸어도 절벽으로 떨어지거나 영영 길을 잃을 수 있거든요. 마이클은 당황했습니다. 손목에 나침반을 보려 했지만 눈보라가 너무 심해서 글씨를 읽을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도 꺼내봤지만 신호는 없었습니다. 젠장. 아발란치 어디가 텐트 방향이야. 아발란치는 코를 킁킁거리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블리자드가 모든 냄새를 지워버렸습니다. 그마저도 방향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눈이었습니다. 시간당 8cm씩 쌓이는 눈은 이미 마이클의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40kg의 거대한 아발란치조차 눈 속에서 허우적거려야 했습니다. 이때 마이클이 저지른 두 번째 실수가 치명타가 되었습니다. 패닉 상태에서 그는 잘못된 방향으로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텐트와는 정반대 방향인 더 깊은 야생지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30분. 1시간. 마이클은 계속 걸었지만 텐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적이 전혀 없는 미지의 설원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체온은 급속도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하 40도의 바람이 방한복 틈새로 파고들어 체온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때 아발란치가 갑자기 마이클 앞을 막아섰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가면 안 된다는 듯이 몸을 벽처럼 세웠습니다. 왜 그래, 아발란치? 우리 계속 가야 해. 하지만 아발란치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이클의 바지를 물고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마이클이 한 발 더 내디뎠을 때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마이클의 발 아래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오른쪽 다리가 얼어붙은 개울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무릎까지 얼음물에 잠겼습니다. 그는 즉시 피난처를 찾아야 했습니다. 마이클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나무도 바위도 그 어떤 피난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끝없는 서름뿐이었습니다. 그때 아발란치가 갑자기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앞발로 미친 듯이 눈을 파내며 마이클을 쳐다봤습니다. 마치 여기를 파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이클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아발란치와 함께 눈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에스키모들이 수백 년간 사용해온 생존 기법인 설구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오후 4시. 마이클과 아발란치는 이 시간에 걸쳐 직경 2m, 깊이 1.2m의 작은 설구를 완성했습니다. 손가락은 거의 감각을 잃었고 온몸이 떨렸지만 어찌됐든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설굴은 에스키모들이 수백 년간 사용해온 생존 기법입니다. 눈이 가진 단열 효과를 이용해 영하 40도의 바깥 기온에서도 내부 온도를 영하 10도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마이클의 오른쪽 발은 이미 감각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젖은 양말은 얼어붙어 발가락에 달라붙었습니다. 이리 와, 아발란치. 우리 체온을 나눠야 해. 아발란치는 본능적으로 주인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40kg의 거대한 몸집에서 나오는 체온이 마이클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시베리아 허스키의 체온은 38.5도에서 39도로 인간보다 2도 정도 높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특별한 털 구조였습니다. 바깥털은 방수 기능을, 안쪽의 부드러운 솜털은 강력한 보온 기능을 담당합니다. 아발란치는 살아있는 난방기구나 다름없었습니다. 마이클은 배낭을 확인했습니다. 에너지바 6개, 물 1리터, 그리고 아발란치용 고칼로리계 사료. 두 명이 며칠을 버티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음식이 아니라 체온이었습니다. 첫 번째 밤이 다가왔습니다. 설굴 밖에서는 블리자드가 계속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가 마치 괴물의 울음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밤 10시. 바깥 온도는 영하 4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설굴 안의 온도는 영하 12도 정도였습니다. 여전히 혹독한 추위였지만 바깥보다는 나았습니다. 마이클은 아발란치를 꼭 껴안았습니다. 개의 따뜻한 털이 마이클의 가슴과 배를 감쌌습니다. 아발란치도 주인을 감싸듯 몸을 둥글게 말았습니다. 두 생명체가 하나가 되어 추위와 맞서고 있었습니다. 착한 놈. 가까이 있어. 마이클이 속삭였을 때 아발란치는 주인의 얼굴을 한번 핥았습니다. 그의 거친 혀에서도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밤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밤새도록 바람이 울부짖었습니다. 설굴 입구를 막고 있던 눈이 더 두꺼워졌습니다. 마이클과 아발란치는 점점 더 깊은 눈 속에 갇혀가고 있었습니다. 1월 22일 새벽 6시. 마이클의 휴대폰 배터리는 30%로 떨어졌습니다. 신호는 여전히 없었습니다. 그는 절전 모드로 전환하고 하루에 한 번씩만 켜기로 했습니다. 둘째 날. 아직 살아있어. 마이클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발란치는 주인의 목소리에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의 파란 눈에는 여전히 충성심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때 마이클은 아직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블리자드가 그치면 텐트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가혹했습니다. 같은 시각 시애틀. 마이클의 갤러리 매니저인 사라 윌슨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마이클이 예정된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6년간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상하네. 마이클은 항상 정시에 연락했는데
사라는 마이클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현재 서비스 지역이 아닙니다. 라는 안내만 들렸습니다. 알래스카의 오지에서는 휴대폰 신호가 잡히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마이클은 항상 위성전화로라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1월 22일 오후 사라는 마이클의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문 앞에는 며칠치 신문이 쌓여 있었고 우편함도 가득 차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라는 즉시 알래스카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되나요? 1월 21일 오전이 마지막이었어요. 데날리 국립공원 근처에서 늑대 촬영을 한다고 했거든요. 경찰관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시기에 데날리에서는 역사상 최악의 블리자드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기상청 데이터에 따르면 시속 160km의 바람과 영하 50도의 기온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때부터 지금까지 블리자드 경보가 내려져 있어요. 수색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래스카에서는 매년 평균 20에서 30명이 블리자드로 실종됩니다. 그중 72시간 후에 발견되는 생존자는 5% 미만입니다. 특히 이런 극한의 블리자드에서는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했습니다. 마이클의 친구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수색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그와 아발란치의 사진이 전 세계적으로 공유되었습니다. 마이클 톰슨 34세와 시베리안 허스키 아발란치를 찾습니다. 데날리 국립공원 근처에서 실종. 제보 바랍니다. 하지만 블리자드는 모든 수색 작업을 마비시켰습니다. 헬기는 뜰 수 없었고 지상 수색팀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날씨가 좋아지면 즉시 수색을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1월 25일 실종 5일째. 마이클의 몸은 극한 상황에 적응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몸은 극한 상황에서 놀라운 적응력을 보입니다. 신진대사를 늦추고 중요하지 않은 기능들을 정지시키며 에너지를 절약합니다. 하지만 그런 적응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마이클의 식량은 벌써 3일 전에 바닥났습니다. 물도 거의 떨어져 갔습니다. 그는 하루에 에너지바 반 개씩만 먹으며 버텨왔지만 이제 그마저도 없었습니다. 아발란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칼로릭의 사료는 이미 떨어졌고 마이클이 주는 에너지바 조각으로만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체온이었습니다. 5일간 계속된 극한의 추위는 마이클의 체온을 서서히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끔씩 의식을 잃곤 했습니다. 저체온증의 심각한 증상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발란치는 본능적으로 주인의 얼굴을 핥으며 깨우려 했습니다. 개의 거친 혀가 마이클의 볼을 간지럽혔고 마이클은 흐릿한 의식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고마워. 아발란치. 동물의 본능은 때로 과학보다 정확합니다. 아발란치는 정확히 언제 주인이 위험한 상태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의 호흡이 얕아지거나 체온이 급격히 떨어질 때마다 아발란치는 더욱 꼭 주인을 껴안았습니다. 같은 시각 블리자드가 잠시 약해진 틈을 타서 첫 번째 수색 헬기가 떴습니다. 하지만 5일간 계속된 폭설로 인해 모든 것이 새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수색팀이 찾는 것은 마치 하얀 도화지에서 하얀 점을 찾는 것과 같았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다시 한번 스캔해 주세요. 네, 하지만 눈이 너무 깊어서 체온 감지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헬기의 열화상 카메라에는 차가운 파란색만 보였습니다. 1.2m 아래 묻힌 체온은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설굴의 두꺼운 눈벽이 체온을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수색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5일째가 지나면 알래스카에서의 생존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까워집니다. 특히 이런 극한의 추위에서는 의학적으로도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순간 설굴 속에서 아발란치는 평소보다 더 꼭 마이크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모든 체온을 나누어 주려는 것처럼 40kg의 거대한 몸집 전체로 마이크를 감쌌습니다. 아발란치야, 너도 춥지? 아발란치는 대답 대신 조용히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예전보다 힘이 없었습니다. 아발란치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5일간 거의 먹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주인에게 체온을 나누어 주고 있었거든요. 마이클은 마지막 에너지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절반을 아발란치에게 주었습니다. 같이 먹자, 친구야. 아발란치는 천천히 에너지바를 먹었습니다. 2월 2일 실종 12일째. 수색팀의 새로운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앵커리지에서 온 전문 구조견 코디악과 핸들러 잭 맥도날드였습니다. 잭은 20년간 코디악과 함께 100명 이상을 구조해왔습니다. 코디악은 특히 설원 구조에서 전설적인 능력을 보였습니다. 세인트 버나드와 저먼 shepherd의 혼혈인 코디악은 눈 속에서도 놀라운 후각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오전 9시 코디악이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개의 후각은 인간의 100만 배에서 1억 배까지 뛰어납니다. 특히 구조견으로 훈련받은 개들은 눈 속 깊이 묻힌 생명체의 냄새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일이나 지난 상황에서는 그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오전 11시 45분. 코디악이 갑자기 한 지점에서 멈춰 섰습니다. 코를 킁킁거리더니 코디악이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차분한 코디악이 이렇게 흥분하는 것은 뭔가 확실한 것을 발견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잭이 달려왔습니다. 코디악은 눈을 미친 듯이 파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요. 여기 뭔가 있어요. 다른 수색팀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삽으로 눈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설굴 입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기 사람 있어요. 아직 살아 있어요. 미약하지만 따뜻한 체온이 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개도 있어요. 둘 다 살아 있어요. 마이클은 의식을 거의 잃은 상태였지만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습니다. 체중은 9kg이나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품 안에서 아발란치도 극도로 쇠약해져 있었지만 여전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발견한 것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12일 동안 서로의 체온으로 버텨낸 두 생명. 그들은 함께 생존해낸 것입니다.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구조대장이 말했습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영하 40도가 넘는 추위에서 12일간 생존한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었습니다. 마이클과 아발란치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마이클은 심각한 저체온증과 탈수 증세를 보였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아발란치도 극도로 쇠약했지만 수의사들의 집중 치료를 받았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이 정도 추위에서 12일을, 그것도 개와 함께. 담당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학 교과서에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3일 후 마이클이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첫 번째로 찾은 것은 아발란치. 아발란치는 어디에? 간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옆을 가리켰습니다. 바로 옆 침대에서 링거를 맡고 있는 아발란치가 있었습니다. 아발란치는 주인을 보자 힘없지만 분명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이클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살아있구나. 우리 둘 다 살아남았어. 수의사는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아발란치는 마지막까지 주인을 지키면서도 자신의 생명력도 놓지 않았어요. 두 분의 생존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2주 후 마이클과 아발란치는 함께 퇴원했습니다. 아발란치는 여전히 조금 다리를 저렸지만 예전의 활기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마이클도 오른발 발가락 2개의 경미한 동상 흔적이 남았지만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시애틀 공항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이들의 생존 스토리에 감동받았습니다. 뉴스 카메라들이 그들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마이클, 아발란치.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아발란치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꼬리를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 앞에서는 조금 수줍어했지만 주인 옆에서는 당당했습니다. 1년 후 마이클과 아발란치는 다시 데날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철저한 안전 장비와 함께였습니다. 그들이 발견된 자리에는 작은 표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생명의 기적이 일어난 곳 마이클과 아발란치 12일간의 생존. 표지 앞에서 마이클은 아발란치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곳은 우리 인생이 다시 시작된 곳이야.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지 확인한 곳이기도 하고. 아발란치는 꼬리를 활기차게 흔들었습니다. 그의 파란 눈에는 여전히 충성과 사랑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이클과 아발란치는 함께 모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는 훨씬 더 안전하게 그리고 서로를 더욱 아끼며 말입니다. 사람들은 아발란치가 나를 구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서로를 구한 거예요. 진정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죠. 진정한 사랑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 빛을 발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마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신뢰가 있습니다. 때로는 기적이 정말로 일어납니다. 특히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말입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동물이든 때로는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마이클과 아발란치처럼 말입니다. 사랑은 기적을 만들어내니까요. 이 이야기는 2019년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톡톡이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